서울 개인택시 동부지부 송은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재 서울 개인택시 시세는 9,35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전 기록인 9,700만원을 훌쩍 넘고 1억도 넘어 1억 5천까지 쭉 갑시다. 서울 개인택시는 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통상 상반기 4, 5월이 바닥이라 양수쯤이고 하반기 11월, 12월이 최고가를 보이니 양도시쯤인데 지금은 상승세 구간이니 양도 양소를 준비 중인 분은 참조하세요. 다만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은 쌀 때 사려고 기다리면 오히려 손해니 준비되면 바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소문을 나돌던 서울 개인택시 이사장 자순선에 대한 정관 위반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정 가처분 신청 심리가 23년 9월 13일 오전 10시 20분 동부지방법원 512호 법정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말 동시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줄 사건이라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5명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양천지부 이준환님, 강서지부 김범래님, 동부지부 김종국님, 송파지부 김은환님, 송파지부 신복식님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복판을 넘어서니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가을바람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이불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8월 뜨거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우리 조합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불행한 사건에 이어 뜨거운 감자 복지회와 관련 많은 일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정리,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고 조속한 위기대응 조치를 요청합니다. 22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복지회 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로 발생한 23년 6월 말 기준 미지급 이직일호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236명에서 6월 말 1683명으로 447명 증가, 인당 이직일호금 평균 금액이 1994만 9천원입니다. 이전 규정대로 하면 이런 미지급 이직일호금이 생길 수 없는데 현재는 한 달 할당금을 6만 7천원만 부과하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대기자 순서대로 이직일호금을 지급하다 보니 실제 지급해야 할 이직자 상당수가 받지 못하고 뒤로 밀린 결과 올 6월 말 기준 1683명 336억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계속해서 누적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336억은 현재 기준대로 거두고 지급한다면 거의 12개월분이 밀린 상태로 복지회원수는 월 평균 100여 명 이상 치솟게 감소하고 있고 인당 이직금 평균도 증가하고 있어서 갈수록 미지급금 상승 곡선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1. 갈수록 납입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미리 차를 팔아 이직 1호금을 받고 다시 조합에 가입할 때 복지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2. 신규자들이 택시 양수구역장과 미터기 집에서 서울 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고 조합만 가입하고 복지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고 3. 불안한 회원들이 일단 할당금이라도 내지 않아야겠다고 탈퇴가 이어지고 4. 탈퇴자들이 할당 환불금 청구를 요청하고 안되니 법으로 청구 소송을 잇따라 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회원 중 일부는 일단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할당금 배부도 지급도 중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사태가 매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에서만 있고 대부분 회원은 설마 조합이 내 돈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점차 불안한 기운이 퍼지고 있고 연말 동시선거가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월 회원수가 치솟게 100여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미지급 이직일호금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에 조합복지회가 22년 1월 개정한 복지회 규정은 기존 회원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 탈퇴 후 할당환불금은 즉시 지급하라, 지연이자 12%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조합은 복지와 별개인이 조합에는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복지의 8월 상황을 정리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고 대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탈회 후 할당 환불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 현황을 요약합니다. 복지회를
탈퇴한 분 중 조합을 상대로 할당한불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팀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1, 2차는 조정으로 끝났지만 고재 팀 건은 이번에 법원의 정식 판결로 결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향후 복지 방향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소개합니다. 할당한불금 소송 현황 1. 고재팀 42명 할당한불금 소송 1심 판결로 조합에 항소 23년 8월 9일 고재팀 42명이 조합과 복지회를 상대로 한 복지회 탈퇴 할당한불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 성소 판결. 저는 이 판결과 관련 지난 8월 13일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문 내용만 보고 분석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여 영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가. 복지의 규정 변경은 회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할당한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나. 복지회와 조합은 별개로 복지의 문제로 조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판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판결문 주문, 판결문 요약. 피고 복지회는 원고 및 당 선정자들에게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해일시 다음 날부터 23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복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조합의 황소와 상관없이 즉시 조합의 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집행권을 말한다. 돈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12% 고율의 지연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조합이 항소한 상태에서 원고가 고율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집행을 미룰수록 복지에는 엄청난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하고 이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회가 소송으로 대항한 결과가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나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판결문 요약 내용을 보고 복지회가 쓸데없이 다른 목적으로 항소하여 문제를 더 키우지 말고 판결대로 적시 지급하여 끝내라고 요구했는데 복지회는 8월 21일 결국 항소하여 조합이 이길 수 없는 법정 다툼을 계속하는 어리석은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들 목적에 따라 항소한 결과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인 개정된 복지의 규정은 소급표가 안되고 개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로 복지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전 기준대로 적시 지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연말 선거까지 끌고 갈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면 결국 12% 지연이자까지 회원들이 추가로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 연말 선거를 의식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한 무리한 무책임한 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번 소송에서 나온 개정 복지의 규정은 기존 회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제 조합원 적시 복지의 규정을 이준대로 하는 탈의 조합원에게 이전처럼 2달 내에 지급하는 것이 답이다. 대한민국 법에는 소급 효력이 없다.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와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물가될 경우 이 비용은 전액 책임자인 차순선과 김현덕 개인 돈으로 처리해야 하고 회원들에게 분담하면 안 된다.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항소건도 당연히 지연이자 재판비용 책임은 항소를 결정한 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회원들에게 할당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항소를 취하하고 소송인들에게 적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라.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한 탈의 양식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적시 삭제해야 한다. 탈의 양식 맨 아래 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본회를 탈의할 경우에는 이직기록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입회기간 중 부담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 조합비 등과 상계 처리되는 금액을 제하고 탈의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 자격 상실일 순으로 환불합니다. 이 조항도 판결에 따라 무효이니 삭제해야 한다. 항소했으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복지회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한민국 법책에상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불소급 판결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알고도 다른 목적으로 하는 짓거리인가?
억지로 더 이상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문제가 조합 내부에서 조정이 안 되면 21년 복지의 탈의를 금지하고 탈의자에게 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부과하자 대량 민원이 서울시에 폭주, 서울시가 조합에 직접 지시를 내려 결국 탈의와 수수료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복지의 규정을 원래대로 재개정한 것과 같은 사태가 초래되기를 바라는가. 이사장 차순선과 복지본부장 김원덕은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과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고재팀은 이 소송에 이어 2차 소송단을 모집 중입니다. 이 김범팀 등 8명 할당 환불금 1억 소송은 23년 8월 23일 법원 2차 강제 조정 종료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청구액은 23년 9월 20일까지 지급하고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시까지 12% 이자를 적용한다. 이자만 단순히 연 1200만 원 곱하기 2년이면 2400만 원으로 소송 비용 제하고도 몇 배 남는다. 재판 비용은 반반 부담한다. 소송기간 거의 2년여 소요되었고 기간 동안 소가의 12% 지연이자 추가에 지급한다. 소송을 질질 끈 대가가 너무 크고 남아있는 회원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연이자로 소송 비용의 몇 배 소송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고 규정대로 지급해야 그나마 한 푼이라도 회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타 할당 환불금 소송 여러 건이 진행 중인데 복지에는 더 이상 이 소송들도 재판으로 그동안 착실하게 할당금을 내온 회원들인 만큼 가입할 때 조건대로 적시 지급하고 끝내라. 계약대로 이행하여 탈의한 회원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남아있는 회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지 말라. 3. 조합 이사장 등 3명과 조합원 2명 복지에 관련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시는 23년 8월 18일이고요. 장소는 조합 사무실. 참석자는 이사장 차순선, 복지본부장 김현덕, 대홍보본부장 이수원, 그 다음에 조합원 정문 이재. 내용은 조합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지로 질의하고 조합이 답변한 형식이었습니다. 총 15개의 질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현재 조합은 평균 가입 연수는 얼마인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TF자로 20년 이직 1억원 평균 가입 연수 21.4년인데 전체 평균 가입 연수는 대략 1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 현재 복지회원 전체 납입 금액이 얼마냐? 추산 불가능하다. 21년 9월 TF자료를 보면은 20년 1월 말 기준 원금 3,989억, 이직 1억금 7,019억인데 회원수는 3,000명 이상 줄었다. 6. 전체 회원이 일시퇴직 시 이직 1억금 총액은 얼마냐? 정확하게 산출이 불가능하다. 21년 TF자료를 근거로 현재 회원 평균 가입 연수 18년으로 잡고 4만 1천여 명 추산하면 대략 7,800억 이상으로 추산된다. 7. 6월 말 기준 미지급 이직 1억금 총액이 350억 정도인가? 그보다는 적다. 6월 말 기준 미지급 1683명 이직 1억금 336억, 인당 평균 금액은 1994만 9천원이다. 현재 조합 자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교통회관 평가액 1조 5천억 중 지분이 25.6% 3,800억 정도이고 복지충전소 임대보증금이 450억 있다. 3. 답심리 중앙지부, 송파지부, 강동지부는 조합 일반 회계의 자산이고 4. 마곡충전소 600여 평 360억 추산, 양천지부 80억 추산, 복지회계다. 기타 대출금 200억이 있고 복지법인 공모액 90억 중 45억은 채무상환이고 45억은 애치 중이다. 조합 건물을 복지회가 돌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조합 자산은 별개다. 다만 조합은 총회를 거치면 할 수 있다. 복지 대책은 무엇인가? 복지법인 충전소를 매각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택시 양도 양수를 조합에서 해볼까 한다. 임기 동안 처리나 수습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기 건속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21년 9월 TF 후 나온 가산점 폐지나 축소를 장기 건속자들이 거부했다고 하는 후일담이다. 현재 파악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복지에 관련 소송은 다음과 같아. 이에 몇 팀이 더 있다는 말도 있다.
1차 김종팀은 청구금 수령 및 수령 완료 종료 종결되었고 2차 김범팀 8명 조정 완료 9월 20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3차 이희팀 12명 3차 공판이 10월 12일 있고 4차 김종팀 22명이 9월 12일 판결 연기를 했다. 당초 조합을 피기로 했다가 복지회를 추가 지정해야 할 예정이다. 고재현팀 재판을 참조했다. 소가는 1억 8,500만 원이고 인당 평균 8,840만 원. 5차 고재팀 42명 소가 2억 6,800만 원이고 인당 평균이 640만 원. 1심 판결 8월 9일 가지평권 부여. 조합 8월 21일 항소했다. 6차 관악지부도합원이 나홀로 소송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7차 등 여러 템이 더 있다는 소문. 복지회 회원들은 조합자산이 많으니 팔아서라도 정리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고재팀 판결에서 조합과 복지회는 별도 해결할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조합자산 중에서 복지회계 자산이 일부 있으니 정리하면 얼마라도 건질 수는 있지만 위에서 제가 추정한 일시이직일요금 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 조합자산과 규모를 파악하여 복지회계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얼마 전 시장경제지에 나온 교통회관 재건축이나 매각 관련 소식이 나왔다. 1. 교통회관은 조합 일반회계 자산이다. 재건축 또는 매각 계획이 시장경제에 나왔다. 교통회관 매각 논의는 거의 20년 전인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교통회관 등기부등본상 교통회관 계열을 살펴본다.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2층으로 총 17층의 건물이다. 대지 면적은 1만 2천여 평, 3,680평이고 건축 면적은 3만 7천여 평, 11,200평이다. 소유자는 사단법인 서울시 특별시 교통회관이고 담보는 채권 채액 7억 5천만 원이 있고 최근에 건물 보수 등으로 100억 정도 대출이 추가되었다고 한다. 1984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다. 이곳에는 주로 택시, 버스, 화물 운송단체들이 사무실 또는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회관 지부는 8개 운수단체로 나눠져 있다. 택시조합이 32%, 개인택시가 25%, 화물협회가 14%, 버스조합이 11%, 용달협회 10%, 정비조합이 4%, 전세버스조합이 2%, 특수여객조합 0.2%다. 지분이 가장 많은 택시조합에서 교통회관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교통회관은 1983년 서울시 교통운송사업 제8개 단체에 서울시가 부지를 교통회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것으로 지분을 팔 수 없다. 우리 개인택시 지분은 건물 토지를 포함해서 25.6%다. 교통회관 자산 가치가 1조 5천억이라 차순순이 말했다는데 실제는 얼마나 될까? 23년 1월 기준 잠실당 3,673평 곱하기 공시지가 9,700만 원은 3,563억인데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땅값 시세는 5천억이다. 그럼 낡은 건물만도 1조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재건축. 현재 교통회관은 40년 된 낡은 건물인데 만약 재건축한다면 오히려 철거 비용만 수십억이 들어갈 건물로 현재 재건축을 위한 충당금이 부족하다면 엄청난 건축비만 들어갈 것이고 건물값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건축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축도 어렵다. 매각. 서울시가 토지를 기부 체납하면서 교통행 관련 용도로만 지정하였기에 재건축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는 하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며 매각하는 것은 더 가능성이 없거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교통 관련 단체만 가능한데 어느 단체가 여유가 있어 사려고 할 것인가. 이 마곡충준소는 복지회계 자산으로 605평 곱하기 공시지가 23년 1월 기준으로 평당 1,481만 원인데 합쳐서 89억이고 현실화율 72%를 적용하면 시가가 126억인데 차순수는 360억?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나오나? 마곡충준소는 지목이 충준소 자리로 지정이 된 곳이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어 평가가 높게 나오기 어렵다. 혹자는 여기에 40층 건물을 올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나온다고 하고 있지만 주유소 자리인데 가능한가?
더욱이 지금 매각을 위한 TF 중인데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이 90억이고 대체로 채권액의 30%를 채권 최고액으로 하니 채무액이 약 70억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마곡 충진소를 복지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TF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혹자는 평당 2,500만원, 총액 150억 정도 평가가 타당해 보인다. 이미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가스 충전소는 오히려 철거해야 할 시설이라 부담으로 작용한다. 3. 양천지부는 복지회계 자산으로 조합은 약 60억으로 평가하고 여러 비용 등을 뺀 잔존가는 30억 정도로 보는 것 같고 복지법인은 복지회계 자산으로 총 발행 주식 246억 중 조합 복지회계 62.2% 153억이고 조합원 등이 37.8%고 93억이다. 8월 28일 현재 주가가 230원으로 원문가 대비 주당 마이너스 270원, 약 54% 하락한 상태이고 주식 공모가 조합 153억 중 자금 구성은 복지에 80억, 사업액에 25억, 고유목적 준비금 15억 4천, 마곡 임대보증금 25억, 영업권 6억 5천이 들어갔는데 실제 복지법인 매각 시 자산평가에 따라 변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조합 자산 중 중앙지부, 송파지부, 강동지부는 조합 일반 회계의 자산이다. 조합 자산 중 약 200억 원의 대출이 있다고 하고 이상 조합 자산을 대략 정리하면 교통회관 평가는 차 이사장이 대담해서 말한 금액 1조 5천억 원 너무 과하다. 주변 향균회관 시세를 참고하면 5천억 정도로 평가된다. 40년 된 건물로 재건축할 시 땅값만 평가할 경우 5천억에 불과하다. 재건축 시 오히려 수천억에 달할 건축비 부담이 크고 만약 재건축을 위한 충당금,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조합 부담이 생길 것이다. 땅값만 평가할 경우 평가액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이후 전망은 확 바뀐다. 조합 총지분 추정평가액이 2,961억 중 복지회계 자산은 12% 340억이고 대출 비용 등 공제 후 잔존가치 1,661억 중 복지회 자산은 156억이다. 이 중 복지법인 투자액이 153억인데 주식시가는 70억이라 평가손 현재 마이너스 83억이다. 대거 발송할 수 있고 투자액 중 조합회계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복지회로 들어올 돈이 없거나 있더라도 몇십억에 불과할 수 있다. 혹 복지회 돈이 부족하여 총회를 거쳐 교통회관 지분을 처분하려 해도 처분할 것이 없고 매각도 할 것이 없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교통회관은 1. 전체 조합원 지분 자산이니 처분 시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으로 나누어야 하고 굳이 일부 처분하더라도 기본 재산은 남기고 최대 20% 정도를 가져온다 해도 1,472억의 20%는 294억에 불과한데 이를 49,100여 명이 나누면 인당 60만원에 불과하다. 2. 건물 빼고 땅값만 5천억으로 평가하면 736억의 20%는 147억, 조합원 1인당 30만원에 불과하다. 이상으로 현재 조합 복지회와 관련 재반 상황 및 현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도 답이 나오기 힘든 것인데 자료가 거의 없이 거의 모든 것을 추정으로 혼자 한 분석 자료이기에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지회 현황 자료를 복지회에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지난 21년 9월 복지회 TF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현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자료를 만든 것이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 보시고요. 정확한 현황이 아닌 대략적인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보시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고민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복지회는 이미 많이 낮고 기울어져 역에 쓴 것 같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향후 정상적인 항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제라도 탈퇴한 모든 조합원이 가입하면 해결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마지막 남은 누군가가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폰지 구조임을 알고서 가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 현재 남아있는 분 중에 별 생각 없이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니 가입하고 여기까지 온 분도 있을 테지만 2. 문제를 알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온 분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국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3. 탈퇴한 분들은 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다는 말에 오히려 불안하여 진작에 탈퇴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안 좋다고 나오라 하니 탈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4.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자들도 교육장에서 복지의 문제를 알거나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퇴직자보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겨우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즘 평균 매월 100여 명 이상 회원이 줄고 있고 갈수록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년 반 만에 회원 6,788명이 감소하고 인당 이직 기록금은 해마다 증가 2,300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5. 신규자 입회 시 반드시 문제점도 같이 고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자들에게 가입할 때 복지의 이점만 알려주고 단점 및 문제점을 알려주지 않아 가입했다면 가입자로부터 가입하도록 한 담당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서 사인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복지의 단점 및 현재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음을 알고 가입 안내를 하셔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6. 배가 기울이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순식간에 전복됩니다. 그것을 그 전에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7. 장기 가입자들에게 가산점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거절했다고 하고 8. 먼저 위기를 느끼고 탈의하여 원금이라도 받은 탈의자도 수천 명이고 바보를 해서 탈의했을까요? 9. 개정된 규정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데도 환불금을 주지 않으니 소송하고 받을 때까지 연 12% 고금리 지연이자를 받으니 때에 따라 소송 비용의 50배 이상 더 받는 게 현실이고 10. 이 추가금은 고스란히 남은 회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조합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많은 회원들은 모르고 있고 11. 이미 발생한 이직기록금은 즉시 회원들에게 할당하여 회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월 6만 7천 원만 부과하여 매월 퇴직자가 수백 명이 나와도 110여 명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약 없이 미루어져 기다려야 하는 이 엄중한 현실. 6월까지 이직기록은 평균이 1995만 원이고 23년 7월 지급액이 평균 2331만 원이다. 당연히 회원으로 있을 때 부담해야 할 돈을 1년이나 내지 않고도 내가 받을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현재 할당제도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는 이 모든 부담을 다 덤터기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차 이사장과 김현덕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전부 그리고 18개 지부장 및 대의원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건이 터지면 4만여 명 회원들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공통으로 모셔가지 않는다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너무 첨예하고 심각하여 언급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복지회가 마치 스파게티 볼과 같이 얽히고 설켜가는 모습과 이미 미래가 예견되는데도 손 놓고 있는 조합 지도자들의 모습, 느끼지도 못하는 대부분 회원의 모습이 안타까워 조합원이 한 사람으로 대략적인 현황을 종합하여 알립니다. 가마솥 개구리 신세였음을 알았을 땐 이미 상황이 끝임을 지금이라도 알고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궁적 통일화 하자 하고 했고 털어놓고 대화하면 현실적 솔로몬이 나오지 않을까. 또한 9월 13일 조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고 이후에도 줄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죄 지은 자는 오그리고 자고 선량한 자는 편안히 자는 게 맞죠. 아무쪼록 저희 이 보고서와 더불어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조합 발전과 암울한 복지회를 기사회상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복지회 대책이나 건의사항 궁금한 내용 하고 싶은 말을 기탄 없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좋은 토론을 통해 복지회를 연착륙시키고 조합 미래의 발전적인 차선책인 현대판 솔로몬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